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토요일 서울 경마, 월말 경마로 치러집니다. 오늘도 예상을 도와주실 분, 재주가 많은 친구죠. 민병철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김없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편성 강도가 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역시 2월 달은 설 연휴 휴장기로 인해서 이제 3주차 경마로 이제 월말이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월말 경마입니다. 역시 월말 편성답게 곳곳에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가 많이 포진해 있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인기마에 연연하는 것보다 인기마 구도를 깨트릴 수 있는 이 복병 전략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 평가를 합니다. 또한 레이팅 구간 점수 변경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혼전도에 더 불을 붙인 그러한 혼전 편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가지고 좋은 정보 보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2월부터 적용된 레이팅 변동 시스템이 경주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혼전도가 높은 그런 편성들이 많고요. 기량차가 미세하다 보니까 인기마 필이 초반에 레이스를 조금만 잘못 풀어도 입상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가능한 한 예측을 미리 해보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짝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역시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모래 반응 및 주행의 직진성까지 충분히 보강될 수 있는 승인장구의 착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인기 대비 절전을 난해할 수 있는 5번 두만강의 선정 기대치 가져볼 수 있겠고요. 정상적인 출발 이후에 내칙 게이트, 내선 최적의 레이스가 가능한 편성. 6번 미래지역. 네, 짝수 경주 중에서 첫 번째 준비한 경주는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3세마 별정 경주. 총 14도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전개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죠. 순발력에서 앞서는 마필이 10번마 대보배, 그리고 직전 경주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고 버텨냈던 마필이죠. 9번마 미수재. 이 두 필이 이제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두 필이 경합하면 두 필이 모두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거리 1200m 과연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해야 할까? 민병철 의원께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아직은 제 능력을 모두 드러내지 못한 신의 6등급 마필들 간의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이 선두 레이스 흐름을 9번 미수재, 2번 파티파워, 그리고 10번 대보배, 이 3두의 선행형 마필이 이끄는 가운데 10번 대보배는 작년도 11월 데뷔전에서 강공 선행 작전으로 첫 번째 입상을 차지했던 말입니다. 이후 경주에서는 모두 많은 주목을 받고도 졸전을 펼쳤는데요. 이번에 훈련 시 확연하게 변화된 걸음을 보이면서 지난 11월 달에 입상시 컨디션까지 되찾은 모습 속에 전개까지 앞선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대보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14번 퍼펙트 러버입니다. 작년도 6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던 말인데 당시에도 빠른 선두 페이스를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끝걸음의 여력을 뚜렷하게 남겼던 말이에요. 이후에
6개월여 공백, 휴양 공백이 있었단 말입니다. 8월 1일에 작년도죠. 8월 1일에 거세를 단행했고요. 8월 13일에 골편 적출술을 수술을 시행하면서 자, 이제는 한결 다리 상태도 좋아진 가운데 최근에 복귀 후 지난 1월 17일 경주였죠. 앞선의 빠른 페이스에서 차분하게 응수하면서 마지막에 걸음을 올려붙이는데 종반 걸음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당시 거리가 1000m였으니까 아쉬웠는데 1200거리였으면 직전에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늘어난 1200거리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요. 직선에서 가장 좋은 걸음을 갖고 있는 말이 요 14번 퍼펙트 러버입니다. 이 거세 이후 수능도도 상당히 좋아졌고 다리 상태도 상당히 좋아진 가운데 이 14번 퍼펙트 러버 이 데뷔 후 첫 번째 입상의 찬스가 도래한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자, 8번 블랙 파워 데뷔전 경주에서 12월 달이었죠. 당시 출발 후 방해당하고 흠이 쳐졌고 직전에는 좀 적극적인 2선 3선 전개를 하면서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10번 대보배를 제외하고는 강한 전력의 선행마가 없어 보이네요. 8번 이 블랙 파워 밀어나가는 스피드도 향상된 가운데 이번 경주 입상한 자리 도전해 볼 수 있겠고요. 자, 3번 장산시티 직전 데뷔전 치렀단 말이죠. 출발이 그리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중음미를 쳐졌고 이 직선에서 내측으로 기대면서 이제 주행 분야기를 보였습니다만 약간의 이제 끈기 있는 걸음은 남겼던 말입니다. 이번에 데뷔 이전째 내측 게이트에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고요. 역시 마지막 한 발 역습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 3번 장산시티까지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 선두권이 그렇게 강한 마필들이 아니다 보니까 추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14번 마 퍼펙트 러버 추입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이미 흔적으로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저도 이제 8번 마 블랙 파워를 약간 위로 선택을 한 이유인데요. 10번 마 대보배, 9번 마 미수제 이 선두권을 장악하는 두 필이 최근에 보여준 여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압도적이지를 못합니다. 결정력 부분에서, 지구력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압박이 있으면 추임마한테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10번 마 대보배 같은 경우는 선행만 수월하면 1200m까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객관적으로는 9번 마 미수제보다는 10번 마 대보배가 초속 중속에서 앞서기 때문에 10번 마 대보배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는 그런 경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복병 세력으로도 여러 마리가 거론될 수가 있는데 3번 마 장산시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약간 고착성 늦발을 했던 마필이고요. 애곽에 이제 13번 마 소아라 천왕 같은 경우도 잡고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복병 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마리가 거론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일날 상태 점검, 그다음에 체중 변화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최종 선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핸디캡 경주. 역시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그래도 주목을 받는 마필이 전력상으로도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편성입니다. 이 편성 강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전개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보여준 흔적으로도 그래도 우위로 평가하는 그런 마필들의 선전이 기대되는 경주죠. 일단 이번 경주는 전개도로 민병철 의원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실전 치를수록 꾸준하게 변화된 걸음으로 이미 단거리 검증된 전력도 있고요. 자, 이번에 데뷔전 치는 신마들도 상당수 출전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걸음 변화 보이고 있는 또한 입상 전력 있는 실전 경험 있는 마필들에게 좀 더 주목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데뷔 후 첫 입상에 성공했던 말이죠. 이 3번 나잇 아웃 온 더 타운. 직전에 그 빠른 페이스 시종 앞선에서 경합을 해 나가는 가운데 입상이었습니다. 출발 이후 스피드가 상당히 보강됐고요. 이번에 앞선 장하게 나설 것이고요.
직전에 요 나잇 온 더 타운과 함께 뛰었던 말이죠. 1번 강타입니다. 자, 이 말은요. 2014년도 2월 달에 주행 검사를 합격한 이후에 호흡기 질병과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오랜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4세로 접어든 작년 12월에 데뷔전을 치루었던 사형 많은 말이죠. 이 1번 강타는요. 직전에 그 7번 게이트를 배정받아서 내측의 좋은 인연 그리고 이 나잇 아웃 온 더 타운 그 빠른 말들 외곽에서 전개를 펼치느라고 좀 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1번 게이트죠. 순수한 순간 스피드를 보면은 요 1번 강타가 이 3번 나잇 아웃 온 더 타운보다는 좀 더 우수한 스피드를 갖춘 말로 보입니다. 거기다 1번 게이트예요. 은근히 밀어나가는 중속도 갖춘 말이죠. 6번 아르고 황금꽃 2선 혹은 3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출발 이후에 다소간 스피드가 부족한 말이에요. 이 12번 장산천하는 3선 이후에서 선두권의 레이스 흐름을 추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3번 나잇 아웃 온 더 타운입니다. 직전 첫 입상 시에는요. 빠른 앞선의 페이스 내측 2선 자리 잡고 상당히 선두간의 스피드도 향상된 가운데 다소간 경합성 선입전을 극복해내고 첫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금 내측 게이트 배정에 옆에 있는 요 1번 강타와 초반 최선두권 동선을 이뤄나가면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데요. 이미 요 3번 나잇 아웃 온 더 타운은 경합성 선입전 조건을 이겨낸 말이기 때문에 한결 업그레이드된 근성까지 장착한 가운데 이번에 다시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이에요. 자, 1번 강타입니다. 4세에 데뷔전을 치룬 그야말로 사연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직전 경주 출발 이후 밀어나간 스피드가 뚜렷하게 좋아진 가운데 당시 7번 게이트에서 내측의 빠른 말들 응수하느라고 무리를 했어요. 직선 코너 돌아서 직선 들어와서는 약간 밀려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차 올려붙이는 근성 있는 끈기를 발휘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7번이 아니라 1번 게이트입니다. 내측 게이트. 그렇다면은 좀 더 순간 스피드가 앞서 있는 요 1번 강타가 무리 없이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펼쳐낼 장점이 생긴 말이죠. 자, 6번 이 아르고 황금꽃은 작년 8월 달 데뷔전에서 실격에 아픔을 당했던 말이에요. 공백기가 있었고 직전 1월 16일 경주에서 출발 후 선두가당 선입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진 가운데 직선에서 여전히 기대 막벽은 노출했습니다만 라스트 끈기를 발휘하면서 변화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1번과 3번 보내놓고 2, 3선에서 응수할 텐데요. 자, 12번 요 장산천하 작년 12월 달 데뷔전에서는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후미 전개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걸음 상당히 좋았고 3착을 했었죠. 당시 빠른 페이스 단거리, 최단거리에서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만 직전에 1300m 거리, 늘어난 거리 극복 못해내고 아쉬운 절전을 펼쳤습니다만 이번에 의도적 최단거리 출전에 직전에는 요 12번 장산천하가요. 내측 게이트 배정받아가지고 시종 내선에서 갇히면서 전개를 펼쳤어요. 근데 이번엔 최외곽 게이트예요. 아무래도 이제 몸싸움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최외곽에서 선두권 마필들과 격차는 초반 나겠지만 경험 없는 자리에서의 전개라면은 요 12번 장산천하 분명 마지막 한 발 올려붙일 태세를 갖출 텐데요. 자, 결과적으로 직전에 이미 검증을 받은 말이에요. 압박받는 경합하는 선입전을 이겨낸 3번 나잇 아웃 온 더 타운. 이번에도 다시금 내측 게이트 배정에 앞선에서 수월한 전개가 가능한 만큼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어요. 직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선두권 전개가 보장된 1번 강타와 2선에서 응수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 결정력 발휘할 기대 막병만 잘 잡아주면 돼요. 6번 아르고 황금꽃과 마지막 한 발 역습을 가할 전력 추임마 12번 장산천하까지. 결과적으로 서울 4경주는요. 단거리 빠른 페이스 이미 검증 전력인 3번 나잇 아웃 온 더 타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1000m 레이스 혼합 4등급. 토요일 경주가 혼전 편성이 많다 이런 표현을 드렸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4경주는 그래도 지금 이제 민병철 의원이 차근차근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1번마 강타는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죠. 지난번에 정평수 기수가 아주 화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선행을 장악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선행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던 마필인데요. 직선주로 종반까지 상당히 그래도 무리를 하고서도 끈끈함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게이트 조건이 1번입니다. 상당히 호조건이죠. 4번마 나이트 아웃 온 더 타운. 지난번에 이제 선두권 애곽 2선 전개를 하고 최선 다하고 2위를 지켜냈던 마필인데요. 제가 봤을 때 1번마 강타와 3번마 나이트 아웃 온 더 타운은 기량차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두 필이 뭐 동반 입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을 호조건으로 만난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고요. 일곽에 이제 11번마 강철 축제라는 마필이 제가 이제 예상을 모두 잡아놓고 다시 한번 거꾸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눈에 좀 띄는 마필인데요. 이혁 기수가 문세영 기수 기승하는 해피굿데이 지금 8번 게이트죠. 요 마필하고 강철 축제를 두 마리를 다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이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강철 축제가 조금 더 나 보여요. 그래서 이혁 기수가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강철 축제 쪽에 조금 더 기대치가 높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객관적으로 해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인기마 2강을 넘어설 수 있는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복병 세력이 그렇게 뭐 많아 보이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어쨌든 두 필의 현장 컨디션을 끝까지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역시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이번 경주가 역시 혼전도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개 상황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수의 선행 선입형 마필들 출전하기 때문에 전개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작용할 서울 6경주입니다. 자, 이런 레이스는요, 굳이 선행에 집착하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 선행 선입 모든 전개를 소화해낼 수 있는 자유전개마에게 입상의 영광이 돌아갈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선행마는 2두의 선행마가 있어요. 7번 뮤지니와 이 9번 라운 루이스, 2두의 빠른 말이 선두권을 장악해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8번 강남굴과 4번 위즈스피드, 과거에 선두 장악에도 잘 나섰던 빠른 말이죠. 자, 여타 2번 인투 더 와일드, 2선, 3선을 두텁게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 7번 뮤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선행 선입 자유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출발 이후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말이죠. 작년 10월 달에 첫 승 이후에 11월 경주에서도 연투 이어가다가 이후에 골마겸으로 2개월의 출전 공백이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여전히 출중한 스피드 바탕으로 선행 1승 입상에 성공한 말입니다. 자, 게이트 유불리에 관계없이 게이트가 외측이냐 뭐 내측이냐 관계없이요. 출발 후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을 받아내는 조건에서 꾸준하게 경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왔고요. 자, 9번 라운 루이스입니다. 데뷔 후 딱 한 번의 경주 입상 실패가 있는데 그 경주가요. 12월 달에 2세 특별 경주였죠. 강한 전력 만났었습니다만 당시에 또 변수가 있었어요. 안장이 돌아갔어요.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됐죠. 자, 그 외의 경주에서는 모든 경주를 입상한 그야말로 단거리 상당히 검증받은 전력이 바로 9번 라운 루이스입니다. 자, 이 마필은요, 출발 후 강하게 밀어나가는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이에요. 이 7번 뮤지니와 비교를 해보자면요, 7번 뮤지니는 밀지 않아도 마필이 알아서 나서는 자체적인 순간 스피드, 빠릿한 순발력을 갖춘 말이고, 이 9번 라운 루이스는 좀 밀어줘야지 앞선을 가담하는 그런 유형의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7번 뮤지니가 좀 더 근소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내지 않을까, 초반 레이스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4번 위즈스피드입니다. 작년도 과천시장배, 브리더즈컵 대상 경주 모두 출전했던 말인데 아주 참패를 했죠. 직전에 일반 편성 출전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졸전을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대상 경주 일정에서 다소간 무리한 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또한 직전에 당시 외곽 게이트 배정에 내측 빠른 선행마
마필들이 앞선 나선 상황에서 시종 외선에서 무리하게 선입전을 펼쳤고 초중반 힘 소진이 컸던 나머지 무너졌는데요. 이번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한결 컨디션이 향상된 모습 속에 이번에는 4번 위즈스피드가 내측 게이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직전에 외측 게이트였는데 아무래도 이번엔 내선 게이트에서 좀 더 수월하게 2선 전개가 가능해졌고요. 작년에 9월에 첫 승을 일궈낸 페로비치 기수가 이번에 4번 위즈스피드에 기승을 합니다. 아무래도 적임 기수라는 평가예요. 2번 인투 더 와일드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출중한 기본기를 선보이면서 우승에 성공한 말입니다. 당시 그 훈련식 강도 높은 훈련 때문인지 현장에서 체중이 17kg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권 최종 레이스 종반에 상당히 좋은 끈기로 우승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훈련 컨디션 더욱더 좋아진 가운데 5등급 승급전 나서지만 대신에 2.5kg 감량 혜택이 있는 바로 2번 인투 더 와일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초반에 9번 라운레이스와의 선두 경합의 강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워낙에 출중한 스피드를 갖춘 말이고 선행을 무리 없이 받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7번 뮤지니가 이번에 정상 주기도 돌아왔고요. 쾌저의 컨디션으로 선행 1순 기대치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9번 라운루이스 체격이 조건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이번에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체격 조건답게 만약에 몸싸움이나 2선 전개를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해낼 전력으로 9번 라운루이스를 말씀드려 보겠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번에는 내측 게이트 배정에 적임 페로비치 기수로 교체한 마필이죠. 4번 위즈스피드 직전의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 출중한 기본기를 갖추었고 이번에 내선 최적의 레이스 2.5kg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2번 인투 더 와일드까지 결국 이번 경주 가장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 정상주기 쾌저의 컨디션 7번 뮤지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6경주였습니다. 네, 뮤지니가 선행을 장악할 가능성은 가장 높아 보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마필들이 입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상대 마필들이 뮤지니의 페이스에 맞춰서 힘 안배를 하고 압박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뮤지니가 모든 마필들의 포커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뮤지니가 지난번에도 1200m에서 역전을 허용을 했어요. 결국 역전을 허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대마들이 좀 더 압박을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지금 언급하지 않은 마필들 외에도요. 상당히 도전 세력이 많습니다. 5번마 지상거탑 같은 경우도 선두권에서 치고받고 하면 자연스럽게 추입으로 어부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8번마 강남굴 같은 경우도 새벽 훈련 시에 상위군 WJ죠. 국산 4군 마필과 병합하는데 오히려 걸음이 앞설 정도로 파워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국하게 이제 12번마 킹스탑 이 마필도 이 5번마 지상거탑과 마찬가지로 참고 한 발을 몰았을 마필로 보여지는데요. 전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주로 보기 때문에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과정과 지금 이제 중반부죠. 6경주면 그러면 1경주부터 5경주까지 선행마들이 얼만큼 잘 뛰어주고 입상으로 선전을 해줬는가. 그러니까 주로 컨디션을 한 번 더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대입할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은 6경주로 판단됩니다.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1등급 마필들의 경주죠. 1200m 레이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전개상의 변수가 좀 있습니다. 선행마가 1번마 백산수, 3번마 삼양이로 그리고 5번마 안개비. 물론 선입으로도 흔적을 보인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합니다만은 객관적인 전개로는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민병철 의원은 어떤 시각으로 또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주 경마에서 제가 이제 1,400m 거리와 그리고 1,200m 거리를 상당히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1,400m 거리는요, 1코너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넷집 게이트 배정 그리고 선행 마필에게 유리하게 전개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제주 오경주 1,200m 거리죠. 이 1,200m 거리에 스타트되는 출발점은요, 뒷직선의 최후미예요. 그러니까 출발 이후에 직선 구간이 가장 긴 거리가 바로 제주도 경마에서는 1,200거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상당히 이런 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뚝심형 마필에게 좀 더 주목을 하는 경주입니다. 물론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펼칠 선행마들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2번 반향입니다. 자, 이 마필이요, 직전에 1,400m를 출전했었단 말이에요. 당시 비도 많이 내렸고 불량주로 컨디션에서 앞선이 상당히 빨랐어요, 흐름이. 자, 그런 가운데 다소간 초반 전개 중위권에 뭉쳐나가는 전개를 펼치면서 앞선에 좀 가담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걸음 3착을 했는데 아쉬운 3착이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제주 1,200m 거리입니다. 앞선에 나설 수 있는 1번 백산수와 5번 안개비가 있는데 보내놓고 따라가도 충분한 편성인데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요. 자, 3코너, 4코너에서는 충분히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히면서 좀 더 전개를 펼쳐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2번 반향은요, 이미 장거리 1,610m 거리까지 입상으로 극복한 뚝심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이번 1,200거리가 적정거리로 평가합니다. 직전에 3착의 아쉬움 만회할 수 있는 2번 반향이 되겠고요. 자, 1번 백산수입니다. 아주 출중한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이죠. 데뷔 후 4번의 경주를 모두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직전 경주는요, 선행이 아닌 빠른 선행만 보내놓고 내선 2선에서 따라가면서 2착을 했습니다. 자, 1번 요 백산수는 앞선 선두권 상황에 따라서 선행이던 선입이던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는 말입니다. 데뷔 후 5번의 경주 모두 입상할 정도로 출중한 능력도 갖추고 있는 말이죠. 자, 5번 안개비입니다. 자, 이 말이 눈에 보이는 선행마이긴 합니다만 직전에는요, 이 1,400m 당시 반향과 함께 출전했었죠. 초반에 선행은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당시에 끄는 악벽이 심했던 필승불패에게 선두 자리를 강탈당한 가운데 다시금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좋은 걸음으로 당시 1,400m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강탈당한 선행 조건, 편한 선행 조건이 아닌 그야말로 직전에는 선입 조건이었죠.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재차 끈기를 발휘할 정도로 한결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선보였던 말, 바로 5번 안개비입니다. 이 마필 또한 이번에도 선두권에서 또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겠고 뚝심까지 갖춘 말이기 때문에 5번 안개비 연투기 대치 가져올 수 있고요. 자, 6번 포스. 자, 이번에 상대는 강해졌고 1등급 첫 번째 도전에 나서는데 대신에 2.5kg 감량 혜택이 있고요. 이 출전 주기가 좀 더 길어질까 봐 이번에 출전했는데 6번 포스도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이제 선두권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선두 선입형 말이고 1,200거리, 직전에 1,610m를 입상했는데 역시 뚝심이 좋은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이 1,200거리에서 감량 혜택 6번 포스의 선전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포스는 이제 모처럼 상대가 좀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감량 혜택으로 그 갭을 이제 좀 줄여주고자 핸디캐퍼들이 감량을 좀 준 것 같은데요. 백선수하고 안개비는 뭐 같이 싸워봤었습니다. 당시에 백선수가 8번 게이트였고 안개비가 5번 게이트였는데 같이 뛰었던 마필 중에서 검은 그림자란 마필이 사실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아주 강한 화이팅을 보이면서 채찍으로 독려하고 선행을 강탈해 버렸어요. 그 경주에서 결국 검은 그림자는 선행만 주도를 하고 졸전을 펼쳤습니다만은 그 뒤를 따라갔던 안개비와 백선수가 동반 입상을 했었죠. 그래서 백선수가 5번마 안개비하고 뭐 선행 싸움을 벌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 최근의 모습을 보면 굳이 뭐 선행 싸움에 합류하지 않고 줄서기로 진행되는 경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3번마 삼양 1호까지 이제 선두권에 가세를 하기 때문에 1번, 3번, 5번 세 필이 일단 선두권을 차지하고 레이스가 펼쳐질 텐데 1200m
줄서기로 진행되고 어디까지 버텨주느냐. 이 부분은 스포트하는 추임 마필들이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잘 잡느냐가 경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죠. 그래서 오경주는 상당히 결과가 궁금한, 그리고 레이스를 추리하는 과정도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로 판단을 합니다. 김경철 위원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7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700m니까 12마리면 풀 게이트를 꽉 채운 경주가 되겠죠. 순발력 부분에서 잘 뛴 마필이 최근에 선입으로 잘 뛰었죠. 스타보님입니다. 이 마필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만한 편성인데 어떤 마필을 또 노리고 있을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승리의 분수령이 될 서울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은근히 혼존도가 높은 경주로 평가를 했고 중배당 충분히 우리가 노릴 수 있는 10배 이상의 배당으로 승부할 수 있는 레이스로 평가를 합니다. 경주거리가 1700m 레이스입니다. 이번에 출전하는 12마리 마필들 중에서 딱 3마리 마필을 제외하고는 모두 1700m 첫 도전에 나섭니다. 늘어난 거리, 첫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레이스고요. 선두권 전개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변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8번 청계를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뚝심이 좋고 직선에서의 가속 붙여 종반 올려붙이는 추입 능력이 탁월한 말이죠. 최근에 현등급 1400m 2번의 입상 전력이 있습니다. 이 빠른 페이스에서도 항상 자기 걸음을 또한 자기 페이스를 지켜나가면서 레이스를 운영해 나가는 장점이 있죠. 물론 너무 느슨하게 전개하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지만요. 자, 직전 경주는 이 1400거리 앞선이 은근히 빠른 페이스 강남구리 이끌었죠. 자, 그 페이스를 이겨내고 마지막에 우수한 결정력을 발휘했던 말입니다. 입상했는데 자, 이번에 1700m 레이스입니다.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 그리 빠르지도 않고 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직선 한 발 결정력 싸움인데 그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 8번 청계 늘어난 1700m 첫 도전에서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스타보닙입니다. 자, 이 말은 데뷔 초에 그 선행 일변도 선행을 나섰을 때 좀 더 좋은 능력을 발휘했던 말인데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더니 직전에 1400m 거리를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추입으로 마지막에 한 발 우선 결정력으로 우승을 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는 이제는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낼 수 있고 선행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번에는 1700m 거리입니다. 아무래도 출발 후 코너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5번 스타보닙이 직전보다는 좀 더 선두권에서 적극적인 레이스가 가능해진 편성이죠. 1700이 오히려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5번 스타보닙이 기대치가 있고요. 자, 12번 델라고킹입니다. 자, 직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추천을 해드렸고 현장에서도 한 방으로 25배로 적중을 해드렸던 자, 우리와 상당히 인연이 깊은 말이에요. 작년 12월 달에 요배통으로 취소된 이후에 그 다음 경주에 3착을 했고 직전에 그야말로 본색을 드러냈죠. 강한 말입니다. 센 말이에요. 출발 이후에 밀어나갈 스피드도 좋고요. 이번에 1700거리 최외곽 게이트지만 초반부터 이 선에는 충분히 가담할 수 있는 전력이고요. 워낙에 또 전 구간 힘으로 뛰어주는 체격 조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 1700m 첫 도전에서도 요 12번 델레고킹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번 투어마이더스는 최근에 1700m 거리를 2번에 경험을 했던 말이에요. 이번 내측 게이트 초반 전개에서 그리 밀려나는 유형의 말도 아니고요. 내선 2선 최적 전개가 보장된 2번 투어마이더스와 마지막 한 발 몰아붙일 이 3번 승리사랑까지. 자, 5대 마피를 일단 입상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반 한 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이 8번 청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도 풀어나갈 텐데요. 후착이 상당히 난전이에요. 자, 1700 적정거리고 전개 유리한 마필 한 마리만 딱 정해서 현장에서 환수 최상의 한방 승부로 요 7경주 방송 추천 경주 기필코 적중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1700m 레이스. 보통은 이제 1700m 레이스 코너를 바로 돌기 때문에
선두권을 장악하는 마필들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경우가 많은데 민병철위원 청구회 쪽에 조금 더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스타보니비를 조금 불안하게 보는 경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데요. 뭐 스타보니비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는 경주이기 때문에 상대마만 짝이 잘 맞는다면 투자 가치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을 듯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팔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 역시 14도 게이트는 풀게이트입니다. 이번 경주도 최근 경주에 상승세를 유지 중인 마필들 간의 격돌이기 때문에 그 미세한 차이를 전개 상황으로 풀던 능력으로 풀던 잘 분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경주 같습니다. 민병철 의원 역시 전개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경마는 그 하위군 신예 마필들 간의 레이스가 상당히 많네요. 자, 이번에도 외산 최하위 4등급 편성의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입니다. 이 출발 이후 직선권이 가장 긴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종반 근성을 발휘할 뚝심형 마필에게 좀 더 주목하는 레이스인데요. 지금부터 전개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 이후에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2두의 마필이 있죠. 내측에 1번 트리플 샤이닝과 외곽의 12번 강성대국이 레이스 흐름을 앞선에서 이끌어 나갑니다. 자, 8번 축하 그리고 6번 황금 비상, 여타의 10번 전승대세 정도가 2선을 형성하겠고요. 상대적으로는 출발 이후 스피드가 좀 부족합니다. 13번 그레이트 조이가 4선 후미에서 선두권 레이스를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것인데요. 자, 6번 황금비상입니다. 이 출발 이후에 강하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은 중선위권에 가담하는 스피드가 향상된 말이에요. 역시 직선에서 위력적 결정력을 발휘하고 있고 직전에 1400 첫 출전에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 6번 황금비상은요, 데뷔 후 모든 경주를 1200, 1000m 단거리에서 앞선 빠른 페이스 극복하지 못하고 항상 결승선 지나서 끝걸음에 여력만 남겼는데 직전 1400m 거리 우승, 그게 바로 적정거리라는 거죠. 자, 이번에도 1400m 거리입니다.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 6번 황금비상이고요. 자, 12번 강성대국입니다. 출발 이후 출중한 스피드를 갖춘 말이죠. 작년 6월 달에 데뷔 후 1200m 두 번의 경주 모두 선행 1승 2연승의 상승세 이어가다가 4등급 승급 이후 한동안 부진했습니다. 근데 직전에 뚜렷하게 입상시 전력을 회복하면서 우승에 성공했죠. 당시에는요, 선행이 아닌 당시 앞선에 그 빅뱅이라는 선행만 보내놓고 외선 따라가면서도 종반 한 수 위의 전력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제는 요 12번 강성대국은요, 굳이 편하게 나서는 선행 요건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능력 발휘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 1번 요 트리플 샤이닝과의 초반 경합은 있겠습니다만 보내놓고 따라가도 충분해 보이는 마필 12번 강성대국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축하입니다. 밀어나가는 선두 가담, 이선 가담 스피드가 좋은 말이에요. 자, 이 말이요, 작년 11월 달에 반복적 기댐 악벽으로 인해서 주행심사 처분을 받았던 그런 마필이었죠. 근데 이후에 기댐 악벽이 뚜렷하게 순치된 가운데 직전에 첫 입상에 성공한 전력입니다. 출발 이후 은근히 이선 가담 스피드를 갖춘 만큼 이번에 12번과 1번 빠른 말들을 보내놓고 바로 2선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말이죠.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가 있는 8번 축하입니다. 자, 13번 요 그레이트 조이입니다. 역시 단거리에서 항상 후미 늦추입으로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역시 요 13번 그레이트 조이, 6번 황금비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1400 거리, 13번 요 그레이트 조이는 1400 거리가 이번에 첫 도전인데 늘어난 거리가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현등급 동거리 입상 전력이죠. 6번 황금비상. 자, 이번에도 앞선에 2두의 선행마들 보내놓고 차분하게 힘한 배 후 마지막에 한 수 위의 결정력을 충분히 발휘할 입상 기대마로 보고 있고요. 전개가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12번 강성대국.
직전에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 만큼 이번에 1400 늘어난 거리에서도 선두권 최적의 레이스로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8번 축하. 기대막벽이 완화된 가운데 이제는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1400 거리 2선 최적의 전개가 보장된 만큼 다시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한 발 몰아붙일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늘어난 거리 더욱더 유리합니다. 13번 그레이트 조이의 중반 역수까지. 결과적으로 이미 1400m 극복한 뚝심을 검증된 전력이죠. 6번 황금비상의 연투 기대치에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경주거리 1400m 혼합 4등급인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예요. 뭐 전개상으로 보면요. 선행을 어느 마필이 나갈지 이 부분도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1번마 트리플 샤이닝이 선두권을 장악해도 할 말이 없고요.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5번마 개나리도 밀면 선행이 가능한 그런 편성입니다. 애곽에 이제 강성대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따라가서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선행을 고집하지 않을 마필로 보여져요. 이제 모래를 맞추면서 선입으로 질주 습성을 지금 변경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 그러면 게이트가 좋아진 1번마 트리플 샤이닝이 선행을 장악했을 때 1400m 객관적으로는 버티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이 무너지는 경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선입권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마필들이 존재하고요. 제가 질문을 한 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새벽 훈련 시에 상당히 걸음을 좋게 봤던 마필인데 마두령이라는 마필이에요. 마두령은 어떻게 보세요, 민백철 의원? 네, 직전에 동거리 깜짝 입상에 성공한 말이죠. 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7번 마두령이 직전에 입상 시에는요, 앞선이 이제 철저하게 무너진 경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당시 이제 갈색 전령은 앞선이 살아남았지만 여타의 마필들은 극복을 내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는요, 12번 강성대국 선행 선입 다 되고요, 6번 황금비상도 밀어나간 스피드가 있고, 이 8번 축하도 좀 더 앞선에서 이제 타이밍을 잡을 마필들인데 직선에서 충분히 버틸 만한 끈기 있는 근성을 보유한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7번 마두령이 앞선에 있는 마필들을 제쳐내고 역습을 허용하기에는 다소간 어렵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한 필만 더 여쭤볼게요. 컨디션의 변화를 이제 새벽 훈련 시에 보인 마필 중에서 시대소망 이 마필 1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는데요. 전개상으로 보면 선입은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 마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데뷔 후 4번의 경주 모두 졸전을 펼친 말이고 아직 그 실전 변화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 가능성을, 징후를 보이지 못한 말로 보입니다. 약간 좀 거구의 체격에 좀 둔탁해 보여요. 좀 더 체중 조절이 좀 필요하겠고요. 아무래도 몇 차례 좀 더 실전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경주가 선행을 어느 마필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 가능성이 높은데요. 11번마 시대소망 같은 경우도 밀면 미는 만큼 중속이 나와주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만약 페로비치 기수가 화이팅을 보이면서 선두권 공략에 나서고 2선, 3선, 뭐 최적전개 아니면 기습선행 선두권에 가세할 경우에 전개상의 복병 가치는 있는 마필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 9경주를 준비했습니다. 12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3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최근 경주에 잘 뛴 마필들, 어비슷한 전력으로 평가되는 마필들이 여러도 있죠. 그런데 경주거리 1200m의 전개 상황에 이제 매력을 느끼게 하는 마필이 1번마 승자환입니다. 1번마 승자환이는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게이트 열리자마자 툭 튀어나와서 선행을 아주 수월하게 받았습니다. 지난번처럼 게이트 이탈이 매끄러우면요, 이번 경주에 묻지마 선행입니다.
왜? 1번 게이트거든요. 지난번에는 10번 게이트였고. 선행 가면요. 요번에 경주거리 1400에서 1200으로 줄었죠. 그러면 앞에 나가는 한 마리는 살아남는다고 봤을 때 그 자리는 역시 1번마 승자 환희가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게이트 2점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상대마를 본다면요. 2번마 진영의 거인, 문세영 기수 기승. 이 마필은 밀어서 중속을 내는 마필입니다. 게이트가 지난번에 3번 게이트였고 이번에 2번 게이트. 조건은 나쁘지 않은데 지난번에 1000m에서 사실 종반 탄력에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력이 별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1200m로 늘어난 거리가 2번마 진영의 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호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보면 여력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반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어요. 그렇다면 눈에 띄게 좀 관심을 가질 마필들 중에서 비인기 마필부터 제가 언급을 드리면요. 4번마 슈퍼레전드 추입입니다. 그리고 예곽의 그랜드 푸닉스 요 마필도 추입입니다. 그런데 추입으로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슈퍼레전드는 예측 사행하면서 옆에 마필하고 충돌하면서 레이스가 좀 꼬였고 그랜드 푸닉스는 착즙을 향하면서 후미권으로 밀렸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정상 발주를 한다면요. 이번 경기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마필이고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본다면 8번마 에이스 스피닝 요 마필 쪽에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상대마로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렇다면 1번, 4번, 8번, 10번 4마리 정도로 압축을 하고 적중을 이끌어내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을 텐데요. 1, 4, 8, 10 4마리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을 머리로 놓고 축마로 놓고 공략을 하고 3복승까지 엮어서 환수율을 높여볼 경주입니다.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한 경주는 마지막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10경주를 준비했죠.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1200m) 혼합 3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14마리 역시 게이트를 꽉 차고 있는 경주입니다. 최근 경주에 선전했던 마필들, 요 마필들의 주목을 해야 될 인기마 접전 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주목할 만한 마필 어떤 마필이 있을지 민명철 위원 설명해 주시죠. 네, 토요경마에서 가장 혼전도가 극심한 레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1200 레이스고요. 최근에 중장거리 뛰었던 마필들도 거리 내려 단거리에 출전하는 형국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앞선의 흐름 레이스에 상관없이 선행선입 자유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마필에게 주목을 하는데요. 일단 레이스 흐름은 6번 와우캣이 가장 빠른 선행마죠. 6번 와우캣이 나서고 3번 티즈탑 2선 붙는 가운데 자 9번 광복 70입니다. 출중한 기본기 바탕으로 데뷔전 우승을 차지했고 연승을 이어갔던 말이죠. 지난 12월 20일 경주 2세 특별 경주 1400m 레이스에서는 아쉽게 입상 실패했지만 직전에 1200 레이스 당시 와우캣이 이끄는 빠른 페이스 2선 응수하면서 다시 한번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역시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 데뷔 초에 기승을 했던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단거리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전개를 끌어내죠. 9번 광복 70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11번 아틀라스2입니다. 중거리 1800m까지 입상으로 극복해냈던 힘 좋고 뚝심 좋은 유형의 말입니다. 이 단거리 빠른 페이스를 극복해낼까와 관건인데 밀어나가는 스피드도 충분히 갖춘 선입형 전개작전이 가능합니다. 과거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펼쳐나갔던 마필이죠. 이번에 단거리 경주 결코 전개가 불리하지 않아 보입니다. 워낙에 기본기가 출중한 말이기 때문에 11번 아틀라스2 1200m 레이스도 가능해 보이고요. 자 12번 전무 후무입니다. 직전에 과거 이제 선행으로 한번 입상을 했던 말인데 직전에 2선 따라가면서 1200거리 입상을 차지했는데 당시에 이번 함께 출전하죠. 티즈탑이 이끄는 페이스에서 선두 외곽 다소간 무리한 듯 응수하면서도 입상을 우승을 차지했죠. 압도적 결정력, 선행 선입 자유마 12번 전무 후무가 되겠고요.
자, 14번 레디칸도 과거의 1200거리를 원단 추입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아주 일격을 가하면서 추입으로 우승한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거리 1800거리까지 입상을 했었고요. 자, 직전에 선행일순으로 1800을 우승을 했죠. 자, 이마필 또한 줄어든 거리에서 자유전 개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입상 도전마로 14번 레디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주거리가 1200m입니다. 와우캣이 선행을 장악하고 광복 70과 3번마 티즈탑이 곧바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경주인데, 이제 아틀라스2 같은 경우는 중위권 후반에서 압박을 들어가는 그런 경주로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컨디션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10경주면요, 이제 후반부예요. 앞에 경주들에서 선두권 마필들이 얼마큼 선전했는가, 요 잣대를 기울여 보면 4번마 와우캣이 선행받고 압박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견디겠다,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경주 같은 경우는 전개 상황을 추리해 놓고 잘라나가면 될 것 같아요. 선행마를 좀 강하게 본다면 중후미권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마필들한테는 아무래도 점수를 좀 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선두권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선입권에서 추입 마필까지 관심을 좀 갖는 그 상황을 잘 좀 조율을 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까지 가능한 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애는 썼습니다.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말씀드린 경주들이요, 화면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10번마 대보배, 14번, 3번, 11번, 8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3번마 나잇 아웃 온 더 타운이죠. 12번, 1번, 6번, 7번입니다. 6경주 7번마 뮤지니, 9번, 4번, 2번, 8번 순서고요. 8경주입니다. 12번마 강성대국, 6번, 13번, 8번, 10번 순서입니다. 10경주입니다. 9번마 광복 70, 11번, 3번, 7번, 12번입니다.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5번마 안개비, 2번, 1번, 3번, 6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 경마를 즐기다 보면은 내가 비인기 마필을 잘 뽑았는데 인기 마필들이 졸전을 펼쳐서 조합에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마에 기승했던 기수들이 이 원망의 대상이 되곤 하곤 하는데요. 사실 그만큼 적중도 어렵고 비인기마를 축으로 뽑았을 정도면 인기마필들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부분을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복병마끼리의 동반 입상으로 이변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사실은 내가 잣대를 보는 마필을 기준으로 해서 레이스를 거꾸로 풀어보는 묘미, 이런 부분도 결과까지 매치가 잘 된다면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질 만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일요경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